누가 대신 알아봐 줄 수 없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도 할 수 없는 일일 듯 합니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죠. 기본을 지키는 것, 엄청난 노하우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전국의 알러지 환자들이 다 모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끊일 새가 없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던 중인데 무언가를 잘못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 가시면 아직 치료한 적이 없는 아이템 때문일지라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알러지 치료로 증세를 완화시키던 중환자분들의 경우 갑작스레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퇴원해서 다시 뵐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입원하시면 외출이 어려운 데다 제 치료를 이해하는 의사들을 찾기도 어려우니 양방치료와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시간만 소요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손 놓고 봐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분들, 특히나 멀리에서 통원하시는 분들께서 입원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한의원은 아직 입원실이 없습니다. 외래로 내원만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 계신 명쾌한 패밀리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없는 입원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수나 돌발 상황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더 빨리, 더 많이 나을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 치료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명쾌한 노하우, 첫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도 어려운 글과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해 안 되면 치료 안 해준다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명쾌한 블로그 글 열심히 읽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쓰러워서 치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알러지 검사에서 알러지가 나온 거 탈감작에서 치료한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은 간단한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일단 세상에 물질이,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러지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알러지가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 알러지 있는 물질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뭘 먼저 치료해야 빨리 호전 반응이 나올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투자로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질환의 핵심 아이템을 파악하고 치료의 깊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는데 알러지 치료 후에 차도가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치료 중인 중증질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러지를 치료하는 패턴을 관찰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수박을 먹을 때마다 밤에 소변을 실내하는 것도 알러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박은 비타민C 믹스에 하부 항목으로 들어있는 630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C 혼합 샘플은 예전에 치료하고 지금은 다른 영양소 치료로 진도가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수박을 딱 골라서 말씀하시길래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웬걸? 비타민C 하위 항목인 수박에 대한 알러지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C 믹스만 치료해도 됩니다. 한번 치료에 비타민C 알러지에 해당되는 증상이 두리뭉실하게 다 호전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타민C 믹스만 치료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부 항목의 100% 완전하지 않은 항목까지 골라내어 하나하나 치료해줘야 합니다. 믹스 단계에서 치료하고 다음으로 진도를 넘어갈지 하부 항목까지 손대어 치료해야 할지 명쾌한 최 원장은 뭘 보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환자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비타민C에 수박 들어있다면서요. 그런데 비타민C 치료했는데 왜 수박 알러지는 치료가 안 됐어요?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에 51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합니다. 딱 51점이 나왔는데 100점이나 51점이나 합격인 건 똑같네요. 그런데 100점과 51점이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격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은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예전에 공부하던 거 다시 되돌아보면서 49% 모자란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비타민C 치료를 하고 만약 알러지 없음이 51%, 알러지 있음이 49%라서 근육 반응 검사에서는 알러지 없다고 치료됐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수박 같은 아이템에 알러지가 살아있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수박 그 정도 안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료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집이 수박 농장을 하는데요. 수박이 땅에 굴러다닙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겠네요. 치료를 꼭 해야 되겠네요 하고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이 수박 농장을 하시는지 밥 대신 수박 빙수를 드시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 어린이는 수박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실내하던 야뇨증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수박 먹을 때마다 야뇨증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수박을 곤란해어 치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수박 알러지 때문에 생긴 양요증도 치료할 수 없었겠죠. 아버지가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원장님이 알아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네, 저를 주치의로 고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비타민C 하부 항목 바이알 630개 분량을 한번 꺼내서 펼쳐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초진 내원 때 검사했던 토탈 78, 거기에 제가 서비스로 집에서 먹는 식재료 더 체크를 해드렸죠.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치면 초진 검사 분량은 6배가 넘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알러지 환자들에 대해서 매번 내원할 때마다 호박은 오케이,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치료하다가 한의원이 망했습니다. 지금은 윅스 바이알 아래에 또 다른 믹스 바이알을 넣어서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먹어보고 불편한 음식을 찾는 것이 손쉬워요. 먹어보고 몸 상태를 잘 관찰하다가 느낌이 이상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확인해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먹어본 것은 안 먹으니 알러지 반응이 있었을 리가 없고요. 수백 개의 바이알을 뒤져가며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골라내어 치료해야 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환의 병리에 관한 바이알을 찾을 때입니다. 물질 대사 과정에서 세포 단위로 문제를 잡아낼 때는 컴포넌트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당뇨인데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음식 알러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치료되었는데 그 다음의 단계를 치료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께 문제를 찾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알러지는 당연히 있겠지만 인슐린 수용체도 문제인지 췌장의 베타세포는 단백질 키나제는 글루카곤, GLUT4 이렇게 세포 내의 생화학적 단계에서의 문제를 찾아낼 때는 몇 박스의 바이알을 뒤져가면서라도 찾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 타이밍에 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자기 컨디션을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분들께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밀가루 치료 잘 성공했다고 조금씩 드셔보시고 컨디션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오, 밀가루 치료 다 됐으니까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엄마 나 피자도 먹을래, 빵도 주세요, 밀가루 치료 다 됐대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고서 두드러기가 나고 설사가 나고 복통이 나면서 밀가루 치료가 다 됐다더니 뭐야 나를 속인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밀가루 치료가 성공했다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밀가루에 대해서만 소량씩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점차 양을 늘려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 몸을 제대로 관찰할 줄 아는 분의 테스트는 다릅니다. 달걀 치료 잘 됐다고 해서 술안을 흰자만 먹어봤어요. 당장은 괜찮더라고요. 3일 있다가 술안을 노른자만 먹어봤어요. 정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걀을 삶아서 먹었어요. 흰자를 먹어보고 3일 있다가 노른자도 먹어봤어요. 약간씩 양도 늘리고 흰자 노른자 같이 먹어도 괜찮네요. 다음에는 삶은 달걀에 소금을 찍어서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달걀 한 개를 아무 일 없이 다 먹었어요. 완전 신기해요. 이제 좀 자신이 붙어서 당당하게 올리브유에 에그 프라이를 해서 먹었는데 이때는 숨이 막히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이건 안 되네요. 올리브유에 에그 프라이 할 때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올리브유가 들어간 모든 음식이 다 문제인가요? 본인 몸 상태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면 검사해서 간단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알러지가 있다면 올리브유로 에그프라이를 하든 생선을 굽든 올리브유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다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죠. 올리브유에 알러지가 없다면 올리브유와 달걀 혼합물에 알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과 상의해서 다음 치료를 결정할 겁니다. 혹시 달걀과 섞어도 괜찮은 기름 종류를 찾아서 권해드리거나 올리브유 플러스 달걀 믹스를 한 회차를 들여서 치료를 할 것인지 여쭤보겠죠. 원장님 괜찮아요, 올리브유 말고 버터에 에그프라이 해먹을게요, 다른 치료를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순서로 칼슘 믹스를 알러지 치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알러지 치료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두 번째 노하우, 식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좋다 나쁘다 느낌이 오면 다행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해볼수록 알러지를 알아내는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목 뒤가 뻐근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보니까 알러지가 있네, 이렇게 스스로들 찾아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 분들, 식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다이어리에 적어도 되고 폰 메모장이나 앱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먹은 음식과 양, 식사 시간, 장소, 누구와 함께 식사했는지, 먹고 나서의 느낌, 하루의 컨디션을 상중하로 간단히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의 경우 보습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사용 여부, 피부 컨디션, 목욕 후 상태 등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당뇨나 혈압 등의 질환이 있으신 경우 식사일기에 아침 공복 시 혈당이나 운동량, 아침 식사 전의 혈압과 자기 전 혈압을 함께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식사일기를 넘어서 컨디션 일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환자분 본인의 컨디션 일기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 질병의 원인이나 악화 패턴을 찾아내고 이후 치료 방향을 잡고 치료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 스스로 자기 몸에 민감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알아봐 줄 수 없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도 할 수 없는 일일 듯 합니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죠.
기본을 지키는 것, 엄청난 노하우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